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제 한번 좀 크게 밀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이 장기 채널 있잖아요. 장기 채널에 딱 선에 마주치면서 이걸 못 넘으면 결국에 밀렸다가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올라서면 96에서 98K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냐, 이전에도 여기서 비비기를 하다가 결국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크게 올렸다가 빼는 그런 흐름이 첫 번째 시나리오. 근데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결국에 이 윗꼬리들 이거를 지지 체크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K까지는 좀 빠지고 가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전에도 여기서 롱타점 잡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부터도 계속해서 롱타점 잡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결국에 고점에서, 뭐 고점은 아닐 수가 있지만, 고점에서 조금 물려서 긴 기간 동안 물리게 되면 그만큼 마음 아픈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단기적인 대응 방법을 이런 추세선과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빅롱 장세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94에서 96K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이상 96에서 98K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빅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빅롱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5일 연속 계속된 상승으로 상승 누적도가 아니라 상승 피로가 조금 누적되다 보니까 한번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런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 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제가 롱 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 노하우들은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반증이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저는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결국 시끄러워지고 있는 시장이 나온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이제 숏버튼은 제발 넣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관점으로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자, 보면은 91.1K인데 이걸 결과값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단기 관점 2번으로 90K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단기 관점 1번으로 91.17K 이거를 이탈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나서 올리는 흐름에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타점은 오지는 않았죠. 그만큼 이 91.1K 이 강력한 지지가 작용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음봉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지금까지 좀 수익을 많이 냈었었죠. 자, 물론 이번 파동에서 제가 매매를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전부터 현물을 계속해서 모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물도 이제 좋은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막 아쉬움이 남지는 않는 상황. 자, 아무튼 제가 이런 타점들 스터디룸에서 좀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는 매매를 쉬고 있고 구독자분들께 이런 타점들을 면밀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1월은 정말 수익으로 가득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단기적인 타점. 오늘도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단기적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BTC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 거래소 입금 급증의 주제로 가지고 매수 자금이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멀티체인 위클리 넷 플로우 타임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단순한 거래소 유입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 어떤 성격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동했는지 이걸 보여주거든요. 자, 2025년 12월 29일 주간 기준으로 바이낸스는 약 2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순입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큰 주간 유입 규모에 달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온다? 매수 대기 자금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 흐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이번 주간 순입금의 거의 전부는 대형 보유자, 즉 고래들의 위험자산 입금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약 13억 3천만 달러, 이더리움은 약 10억 7천만 달러,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이 규모가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BTC와 이더리움은 단기간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역사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이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물 매도를 위한 사전 준비. 자, 두 번째는 파생상품 포지션을 위한 담보를 하기 위한 이동. 자, 공통점은 명확하죠. 이들 모두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번 유입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거나 포지션을 활용하기 위한 자산 이동에 가깝다라는 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험자산 입금이 새로운 매수 자금 유입과 전혀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바이낸스로 유입된 스테이블, 이 코인의 순유입은 약 4,200만 달러, 상당히 적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입금량에 비하면 24억 달러 규모의 BTC와 이더리움이 들어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건 매우 구조적으로 불균형적인 그런 흐름이죠. 더 자세히 보면 이 소량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마저도 신규 자금 성격이 상당히 약한 상황입니다. 자, USDT 유입의 상당 부분은 ERC20, 다들 아시죠? 그리고 TRC20, 이 네트워크 간의 내부 이동 성격이 강했고 실제 자금 유입을 대표하는 USDC 유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를 하기 위한 그 대기 중인 현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팔거나 활용하기 위해 들어온 코인들이 늘어난 구조라는 거.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좀 명확하죠. 현재 시장은 매도 가능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받아줄 매수 대기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 이런 환경에서는 자금 매도 압력에도 가격이 쉽게 밀릴 수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속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유입의 주체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고래라는 점은 더 중요하겠죠. 고래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전에 구조를 만들고 유동성이 확보된 시점에 행동합니다. 그들이 거래소로 자산을 옮긴다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며 이번 바이낸스 주간 순입금 데이터는 강세 신호가 아니라 명확한 구조적 경고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죠. BTC, 이더리움, 고래들의 입금이 급증하고 있고 매수 대기, 스테이블 코인의 부재, 신규 자금 유입 대신 내부 이동만 존재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은 과거에도 대부분 변동성 확대 또는 추가 조정 국면에 좀 겹쳤던 그런 흐름이긴 한데 지금 시장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이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가격 변동보다 자금 흐름의 변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순유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데이터들은 둔화 국면에 있다. 추가적인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설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유입이 좀 가속이 된다? 그러면 이번 상승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적인 패러렐 채널까지 못 뚫는다면, 근데 여기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밀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은 딱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상승장,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숏버튼 넣어두셔라라고 했지만 내려오면 그때 롱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줍잖은 숏을 잡았다가는 빅롱이 한번 들어설 때 96에서 98K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좀 청산되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선 숏보다는 그냥 롱만 좀 눌림목에 잡는 방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들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이런 데이터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 분명히 잘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가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하지만 이 구독 눌러주시고 데이터들 잘 알아두시고 단기적인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까지 잘 얻어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거 하나니까 잘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단기 관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K를 이탈하고 나서 회복할 때 진입하자, 이렇게 제가 좀 써놨는데, 자, 그 이유는 좀 간단해요. 자, 92K에다가 선을 긋고 보면 일단 딱 보시면 이전에 고점 라인대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다가 뚫었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줬다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걸 기점으로 급등락이 반복됐던 모습이 한 번씩은 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양봉과 음봉 딱 크게 보면은 이 양봉과 음봉이 딱 마주치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봤을 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91.1K인데 여기서도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버텨준다면, 아니면 이탈되고 나서 92.1K, 자, 이 양봉이 딱 기준봉인데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 딱 대략적으로 92.1K, 92.2K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한 번 또 뺐다가 올릴 수 있겠죠. 자, 제가 봤을 땐 최대값으로 봐도 여기까지는 한 번 또 체크를 하고 올라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체크를 안 하고 올라간다면 그냥 여기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그 추세선을 마주친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뺐다가 올릴 것이냐, 그게 딱 오늘 결정될 것 같아요. 늦으면 내일, 이 정도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제가 기준을 92.1K 그리고 92K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92K를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92K를 한번 이탈하고 어디까지 빠지든지 간에 결국에 92K를 회복하고 92.1K까지 회복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물론 이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쭉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올라간다면 그거는 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눌림목 타점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대부분 상승세가 좀 커지긴 하거든요. 자,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승 각도가 커졌죠. 그럼 이 기준 양봉의 중간 가격대를 버티지 못한다면 빠지는 거고, 버틴다면 한 번 더 각도를 높이면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제가 1차 TP를 94.8K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94.8K이면 이전에 고점 라인대까지도 뚫는 그런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승 패럴의 기준선이 단기적인 기준선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열려 있지만 이전에 꼬리 구간을 돌파한다면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94.8K 이거를 1차 TP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고 정말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타점들이 결국에 오더라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공유드리고 있죠. 자, 오랜만에 오전에 타점이 나와서 저도 공유를 드렸는데, 자, 아무튼 이게 좋은 수익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커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제가 매매를 쉬고 있다라고 했죠. 그만큼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타점들에서만 딱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더욱더 만족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스터디룸 입장 방법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물론 관점 1번이 더 유효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어제도 단기적인 관점 1번,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것 같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저는 왠지 이 21시 12월 12일 이 21시 음봉의 중간 가격대 여기까지 한번 또 체크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능성이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가격대와 전고점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까지 한번 밀었다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기적인
그 채널 안에서 내려온다면 저는 이 타점을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맞을 거 지지 맞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자,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그 채널은 마주쳤는데 단기적인 이 저항대까지 아직 도전을 못했죠. 자, 도전을 한다면 결국에 뚫었다가 한번 밀었다가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못 들어 올린다면 장기적인 그 채널 안에서 마주치잖아요. 그럼 한 번은 크게 뺐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커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점도 어떻게 보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기다리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한 2, 3일 뒤에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게 정말 타점이 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드리겠지만 잘못된 지금 시점에서 이런 흐름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내려오고 지지를 한번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0.5선까지 좀 뺐다가 올라타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제가 예상 진입가와 1차 TP를 좀 잘못 써놨는데 수정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여기가 정말 마지막 타점이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봤을 땐 말이죠. 물론 여기서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막 비중 몰빵 이 정도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 뭐 10에서 한 20% 들어가 놓고 밑에 타점에서 조금 추가 매수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올라탄다면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말이죠. 자, 게다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90K까지 한번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경우다 보니까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93.1K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더라도 이 타점이 오더라도 그리고 1차 TP가 정말 오더라도 내가 실시간으로 뭐 내가 미리 매도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안 넣어놨다면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차트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한 번씩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실시간 대응이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하시다면 오셔도 좋겠지만 제가 보조지표 또한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롱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롱이 나올지 숏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관점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숏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잘못해 오늘 오전에 이 타점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차트를 유심하게 보다가 이제 신호가 뜨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좀 챙겨보실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가 뜨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물론 지금 그 이후로는 아직 신호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숏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차트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오전 8시 반쯤이니까 아무래도 출근 때 뭐 출근 시간대나 아니면 출근하시고 차트를 보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을 공유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이 스터디를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빅롱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빅롱이 나온다면 96에서 98K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일도 양봉으로 이렇게 못 뚫어내면 결국에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서 3차례 좀 눌렸다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그 눌림의 폭이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작도를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많이 밀려도 제가 봤을 땐 90K에서 91K 여기까지만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안에서 버텨준다면 왜냐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한번 개미털기가 시원하게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버텨준다면 또다시 롱장세 여기서 넘어서 간다면 또 롱장세.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이 채널 안에서 좀 마주쳤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오늘 분석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